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도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면 어떤 이유로 오르고 내렸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성공은 되풀이하고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에 관련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짚어보고 주식 가격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자가 소개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9,500원에) 샀던 주식이 (6천만 원으로 오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짐 정리를 하던 부인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문으로 태평양 주권이라고 쓰여 있었고 부인은 의아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내가 35년 전에 입사했을 때 기념으로 산 거야. 19줄 샀는데 주당 500원이었으니까 모두 9,500원이었지.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은 얼마 전 예탁결제원에서 온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안내문에는 35년 전에 산 주식 19주가 매년 무상증자와 회사 분할을 통해 35주로 늘어나 총 54주가 되어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당신이 예탁결제원에 가서 찾아와. 다음날 예탁결제원에 방문한 부인은 아모레퍼시픽 41주와 아모레쥐 13주를 교부받았습니다. 부인은 주식의 시세가 궁금했던 터라 증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상증자와 회사 분할을 통해서 54주로 늘어났다고 하던데 지금 시세가 얼마나 나가나요? 증권사 직원이 말해준 시세를 듣고 부인은 깜짝 놀랍니다. 태평양 주식은 현재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으로 분할되어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모레지는 주당 46만 8,500원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주당 129만 6천원입니다. 35년 전 9,500원에 샀던 주식은 35년이 지난 후 6천만 원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산 19주가 무상증자와 회사 분할을 통해서 54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46만 8천원과 129만 6천원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실제 태평양은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서 회사 잉여금을 나눠주었고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로 분할하면서 일정 비율대로 그 주식을 주주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앞서 보신 부부는 9,500원에 산 주식이 6천만 원 가까이 크게 올라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슈인사에 대해서 계속됩니다. 네, 무상증자와 회사 분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들어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마도 아직은 확실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주식에 관련된 용어들은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해당 회사는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투자한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개념과 그 분류, 그리고 주식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주식에서 배당락과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과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주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실제 HTS의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각 증권 선물사의 HTS에는 상장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이나 기업 자료 등을 링크시켜 놓고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의 기업 개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특정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HTS 화면입니다. 각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따라 그 화면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기업 개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고 계신 화면의 상단에 있는 자료 아이콘을 클릭해서 볼 수 있고요. 그 외 프로그램에서는 기업 분석과 같은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상장기업 분석 데이터 화면이 표시됩니다. 종가와 시가총액, 발행 주식수, 액면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종가는 해당 일을 기준으로 장 마감 시점의 가격을 말하고요. 시가총액은 크면 클수록 회사 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면가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당 가격이라고 보면 되지만 과거에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을 한 적이 있다면 최초의 액면가는 다를 것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상장기업 분석 데이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주주 현황인데요. 여러분이 투자 대상 주식을 고를 때는 여기 나타난 지분 구조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지분이 지나치게 적은 기업은 경영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상환주식, 전환주식의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로 거래하는 보통주와 우선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통주는 표준이 되는 주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이익, 즉 이자 배당과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주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식을 거래하실 때 종목명에 우자가 붙은 현대차우라고 적힌 것은 우선주이며 우자가 없이 현대차라고 적힌 종목은 보통주가 됩니다. 자, 이번엔 주식시장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크게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장내 시장은 정해진 시간과 규칙하에 집중된 주문으로 거래되는 구체적, 조직적인 시장이고요. 장외 시장은 고객과 증권회사, 증권회사끼리 또는 고객끼리 개별적으로 접촉해 거래가 되는 비조직적,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내 시장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고요. 장외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시장 전체를 장외 시장의 종류로 봅니다. 따라서 장외 시장은 거래 장소가 특별히 없고 장내 시장은 정해진 시장 내로 한정됩니다. 또한 장내 시장은 경쟁을 통해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경쟁 매매 방식이고 장외 시장은 매수와 매도자가 적합한 상대를 구해서 개별 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상대 매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매매 방식을 취하는 장내 시장은 동일 시점에 동일 종목 가격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장외 시장은 개별 계약을 통한 상대 매매 방식이므로 동일 종목이 동일 시점에 거래되는 경우에도 둘 이상의 복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시장은 상장 증권만 거래하지만 장외 시장은 비상장 증권은 물론 일정한 조건을 가진 상장 증권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장내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우리나라 장내 시장에는 유가증권 시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참여할 정도는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서 1997년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주식으로 같지만 유가증권 시장에는 규모가 크고 경영 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주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가격이 꾸준하게 오른다고 예상되는 주식일 텐데요. 그렇다면 주식의 가격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엔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 성장 가능성, 재무 건전성, 배당 수익률, 산업 사이클, 거시적 경제 상황인데요. 먼저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속적 성장 가능성은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추이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체된 수준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주가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의 형태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의 표는 HTS에서 제공되는 삼성전자의 상장기업 분석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유보율이 낮아진다면 그 기업의 건전성에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늘고 유보율이 낮은 기업은 영업이익이 증가해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소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부채 비율이 높다고 좋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나 항공업의 경우 자본을 차입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항공기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영업 노선을 늘린다면 이는 그 해당 산업의 업황이 호황기에 접어들고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담보가치가 높은 유형자산이므로 자산 매각이 무형자산에 비해 수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기업과 산업의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다음으로 배당 수익률의 높고 낮음도 주식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전통적인 고배당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3만 원의 A 주식을 매수했다면 매년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배당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10년 그리고 또는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배당만으로 여러분의 투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3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매년 500원에서 1,000원 사이를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30년에서 60년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보통 연말에 가까워지고 고배당 성향의 주식 가격이 상승세를 타기도 하죠. 그럼 다음으로 산업 사이클은 주식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가상으로 예시를 만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제를 달면 한 나라의 국민이 1천만 명이고 그 1천만 명의 국민에게는
P라는 상품이 1인당 1개만 필요하며 그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A사와 B사는 2년간 연구개발 끝에 P 상품의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이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너도나도 P 상품을 사기 시작했고 두 회사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때마침 상장되어 있던 A사의 주가는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B사의 주가는 1만 원에서 시작해 3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자 해당 국가의 900만 명의 국민은 모두 이 P라는 상품을 1인당 1개씩 가지게 되었고 점차 신규 생산 주문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P 상품의 성공에 도취해 있던 A사와 B사는 더 이상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있었고 점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사와 B사의 주가는 점점 하락하게 되고 다시 각각 5,000원과 1만 원까지 하락했고 상당 기간 동안 주가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가상이지만 산업 내에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A사와 B사가 제품을 출시한 시기가 성장기고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충족되고 나면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가 없는 한 성숙기로 진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해당 기업이나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면 신체기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주가 하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투자를 판단할 때는 투자 대상 기업의 산업이나 기업의 사이클이 어떤 국면인지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전부터 주식시장은 국내 경제 상황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더 민감하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 세계의 글로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이 더 이상 폐쇄된 시장이 아닌 개방된 경쟁시장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국내의 거시적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85포인트에서 892포인트까지 아주 크게 하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개장을 했는데 50% 오르거나 내린 가격으로 시작하거나 5에서 10% 오르거나 내린 가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공시나 뉴스 내용을 보면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발생해서 주가가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엔 배당락과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당락이나 권리락은 크게 배당, 증자, 분할, 병합과 같은 제도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는 해당 주식의 상장 주식수가 증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면 A 기업이 상장 주식수의 10%를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정해진 날짜에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며 주가가 10% 할인된 가격에 거래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는 늘어난 주식수에 대한 희석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락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주식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 또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유무상 교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해당 종목의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신주를 배정받기를 원한다면 신주 배정 기준일 이틀 전까지 권리부가 존재하는 구주를 매수해야 권리가 인정되어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즉,
10월 3일 기준으로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식은 매수 2일 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10월 3일에 실제로 계좌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중간에 법정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이런 휴일의 일수는 제외되고 계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0월 3일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날짜인데 10월 2일이 휴일이라고 하면 9월 30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될 것입니다. 배당락의 경우도 유상증자에서 배당으로 바뀔 뿐 그 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러한 권리락과 배당락을 발생시키는 주식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을 현금 배당, 주식으로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주식 배당이라고 말합니다. 현금 배당은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 유출이 발생해 재무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주식 배당은 현금 유출이 없고 주식 증가로 인해 자본금이 늘어나서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KT가 2012년 2월 2일 현금 배당을 결정해 공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거래하다가 현금 배당 결정에 관한 공시가 게시되면 화면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KT가 한 주당 2,000원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공시 일자는 2012년 2월 2일이지만 배당 기준일은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면 2일 뒤에 결제가 되는데요. 매년 공휴일을 제외한 마지막 날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므로 2011년 12월 30일은 휴장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면 2일 뒤에 결제되기 때문에 2011년 12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이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의 시가 배당률은 12월 27일의 종가에 5.3%를 계산해 한 주당 2,000원을 주주에게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고요. 2011년 12월 27일 KT의 종가가 37,650원이었으므로 37,650원 곱하기 5.3%를 하면 2,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이고 둘째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증자인데 이러한 자금 조달 목적 외에도 주주에 대한 이익 전환 및 기업의 재무 정책적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되죠. 먼저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가격에 팔아 자금을 모집하는 직접 금융 방식의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주주 배정, 주식 상장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 알리고 모집하는 방법인 일반 공모, 그리고 제3자 배정은 기업의 임직원,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어 신주를 인수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자금에 납입 없이 잉여금에 있던 돈을 자본금으로 옮겨 주식을 발행하고 이것을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잉여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게 되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잉여금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무상증자를 투기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상증자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론 분할입니다. 주식의 분할은 크게 단순 주식 분할, 물적 분할, 인적 분할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주식 분할은 자본금의 증가 없이 주식 액면을 낮추고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분할 회사, 즉 기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은 기존 회사가 가지게 되죠. 또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식 분할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서 주식 전부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합니다. 그 비율은 한 주를 두 주로 분할하는 것과 같은 정수배로 해야 하며, 두 주를 세 주로 분할하는 것과 같은 단주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던 태평양 주식의 경우 인적 분할을 통해 2006년 6월 29일부로 기존 주주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부문과 태평양 지주회사 부문으로 분할되어 상장되었습니다. 당시 분할 상장 비율은 태평양 37.9%, 아모레퍼시픽 62.1%의 비율로 분할되어 상장된 사례이죠. 마지막으로 병합은 기 발행된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그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의 수를 늘리는 주식 분할과는 반대로 원래의 지분을 보다 적은 주식수로 표시되는 것일 뿐 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합으로 인해 한 주 미만의 주식이 발생하여 그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는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주식을 병합할 예정인 회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식 병합을 한다는 것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공할 것을 공고해야 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개념과 분류,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당락과 권리락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주식의 기초는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식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 금액과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 의무를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장내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 재무 건전성, 배당 수익률, 사업 사이클의 위치, 거시적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락, 권리락이란 기업의 배당, 증자, 분할, 병합 등의 이슈로 인해 해당 주식의 상장 주식 수의 증감 등이 발생하여 기존 주주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주가에 반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